수학으로 배운 현명한 투자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은비 신수아입니다. 먼저 목차로 첫 번째로 금융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간단한 원리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금융의 기본적인 수학적 토대와 경제활동 중 도박과 주식에 대하여 알아본 후 소비생활에 대하여 논의한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념일은 원래 1964년 저축의 날로 지정이 되었고 국민의 저축 정신을 일깨우고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973년 증권의 날, 보험의 날이 통합되면서 저축의 날이 확대되었고 2016년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고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날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국민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기 위한 날이며 또한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저축, 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유도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의미 있는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을 넘어 금융이 우리 사회와 인류 문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원리와 더불어 바람직한 소비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금융활동들 중 투자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은행, 즉 신용창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창조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화폐의 양보다 더 많은 돈을 경제에 유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은행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돈이 100원이 있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원을 넣는다면 은행은 최소한 7%만을 남기고 93원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린 A가 그 93원을 빌렸다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넣어둡니다. 그럼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100원이고 A의 통장에 있는 돈은 93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찍힌 숫자 193원이 됩니다. 이를 반복하여 74, 68, 63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총액 1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명 전 세계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전 세계에 보이는 돈은 1000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하는 100원을 제외하고 1000원 중 90%인 900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과정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며 은행이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빌려간 돈을 미래 갚을 것이라는 차입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돈의 실물, 금, 지폐 자체의 가치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미래의 약속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유통되는 신용의 의미를 갖게 되며 이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금융위기라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은 사회 유지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금융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넘어 사회 유지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며 인간의 신뢰와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즉 시스템은 실물 경제 지원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역할을 하는데요. 실물 경제 지원으로는 금융이 기업의 혁신적인 생산 활동과 개인 원활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더 나아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즉 빈부격차나 사회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 금융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금융 시스템이 신뢰와 약속,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위에 있기 때문에 투자는 곧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이면서 신용 창조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시스템의 주체가 되어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오늘날의 시스템은 결코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는 가장 생산적이고 윤리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개개인 목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의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과 수익의 원리를 숙지하며 현명하게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식, 로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이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투자와 도박은 둘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쪽은 합리적인 활동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수학, 특히 확률과 기대값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는 금융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대값은 여러 결과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제 복권을 예로 들어볼까요? 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서로 다른 6개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가능한 조합의 수는 45개 중 6개를 뽑는 조합이므로 즉 814만 5,060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1등이 당첨될 확률은 내가 고른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약 814만 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기대값의 정의를 보면 특정 값에 그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해 전부 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등 당첨금이 2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대값을 계산하면 약 245원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사면 평균적으로 245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값은 1등 한 명의 당첨금만 단독으로 계산한 기대값입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여러 명이라 상금을 나눠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기대값은 이보다 훨씬 더 작아져서 한 장의 구매 비용을 감안하면 확실히 기대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권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의 1년 뒤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의 확률로 20% 수익, 50%의 확률로 10% 수익, 그리고 20%의 확률로 10%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앞에서와 같이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9%의 수익이 나옵니다. 즉 평균적으로는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물론 주식도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예시는 그저 한 가설일 뿐 항상 9%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복권은 순 기대값이 약 마이너스 755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손실이 뒤따르는 도박의 일종이 된다면 주식은 그에 반해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나 변동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투자 상품이 됩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로또는 확률이 극히 낮은 큰 보상,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손해와 도박에 가까우며 주식은 긍정적 기대와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로 장기적 수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최우선으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산업 동향, 위험 요인 등을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감이 아니라 수학적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자료로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은행의 투자 성향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이나 영업전에서는 투자 성향 설문을 제공하고요. 이 답변을 기반으로 안전형, 중립형, 공격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 손실 방지를 위해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을 통해 맹목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복권은 결국 수학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고 수학적 사고로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합리적인 금융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진 않으셨나요? 부디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슬기로운 금융생활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